담양의 향을 가득 담은 명품 쌀. 그 쌀로 지은 밥은 그 어떤 반찬과도 안 바꿀 밥상위의 주연입니다. 꿀맛 같은 밥맛에 살맛 나는 식사. 같이 먹으러 가볼까요? 이건 뭘까요? 셋 다 같은 공깃밥 아닌가요? 제가 이 밥들을 먹어보고 시식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 이 담양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힌트를 아까 잠깐 들었는데 윤기가 있고 좀 찰기가 있고 좀 탱글탱글한 식감이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맛으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셋 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 고소하고 진짜 달달한데 그 탱글탱글함으로 꼽자면 전 2번입니다. 바로 얘. 맞나요? 대단한데? 이 밥이 바로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자란 명품 쌀입니다. 담양쌀 품종은 찰진 식감과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는 새청무라는 식품종으로 우리 도에서 육종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또한 담양쌀은 다른 품종과 혼종이 전혀 없으면서 완전 비율은 높고 단백질 함량은 낮은 등 풍미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전문 패널을 대상으로 밥맛을 평가한 결과 향, 맛, 탄력성 등 조직감과 식미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대상의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모니월은 바야흐로 모내기철. 담양 양지리에도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이 넓은 평야 가득 푸른 벼들이 넘실넘실. 논두렁에 따뜻한 도시여자 한소민이 떴다. 오늘 모내기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모조리 쏙쏙 다 심어드릴게요. 네, 이곳이 바로 한 끼의 시작. 바로 논인데요. 제가 이 논을 가까이서 보는 거 정말 처음인데 농사는 물론 이 모내기 오늘도 역시 처음 해보는 걸 제가 하러 왔네요. 지금 일단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가서 여쭤봐야겠어요. 모를 받고 옮기는 손들이 척척. 기계 못지않은 솜씨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모내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은 다 기계화되어 가지고요. 손으로 심지는 않고 이항기로 저렇게 보시는 것 같이 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할 게 없네요? 그래도 하시러 오셨으니까 네네. 잠깐 작은데 이렇게 좀 손 안 가는데 기계가 가지 못하는 데를 같이 심어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모를 심을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모를 갖고 이렇게 4-5개 정도 해서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고 이렇게 심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4-5개를 네. 제가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네.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그럼 이게 한 4-5, 이 정도? 오! 이렇게 뜯으면 되나요? 네. 네. 빨리 심어보고 싶어요. 네, 들어갈게요. 네. 의욕과 달리 논에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은데요. 갯벌에 온 것처럼 발이 푹푹 빠지는데 벌써 힘겨워요. 그래도 베테랑 부녀 회장님 따라 저도 옆에서 열심히 쓱쓱 모를 심어봅니다. 제가 농기를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계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사람 손이 꼭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이나마 느꼈는데 이걸 알기에 이제부터 쌀 한 톨 안 남기고 다 먹을 생각입니다. 직접 모를 하나하나 심으며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토질이나 또 땅으로 지형이나 해서 보면은 땅도 진흙 땅이고 해서 밥맛도 좋고 참 우수한 토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영산각 자락이거든요.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밥맛이 좋습니다. 에구구, 땡볕에 허리 굽혀 일하다 보니 조금 힘든데요. 어머니,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노동요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 하는데 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트롯인데 트로트 좋아하세요?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아, 그래요? 그럼 혹시 한소민의 좋아라는 곡 아세요? 네.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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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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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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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우 100점. 농사일도 최첨단 시대. 요새 손모내기는 보기 어렵지만 같이 노동요도 부르면서 재미있게 모내기 마무리했습니다. 이 양질의 퇴비를 발효 퇴비를 공급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쌀의 맛을 균등하게 내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 육려장을 만들고 모판을 일괄되게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재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대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영양소와 맛 모두 훌륭해 전국 곳곳에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담양쌀입니다. 그 대상받은 담양쌀로 대남 통밥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역시 담양 하면 대통밥. 각종 재료와 일품 담양쌀 듬뿍 넣고 대나무향 입혀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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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김에서부터 향긋한 대나무향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 빨리 먹을래요. 이 대통밥과 그리고 갖가지 이 반찬들 그리고 떡갈비로 굉장히 유명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처음 봐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좀 재밌기도 해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우와! 아니 이렇게 보세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빨리 먹고 싶게 생겼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거 밥만 금방 먹겠는데? 밥맛도 최고지만 맛있는 반찬과 함께 먹었을 때 그 시너지는 말로 할 수 없죠. 새콤달콤 아삭한 죽순의 무침과 연탄불에 기름은 쫙 빼고 육즙은 가둔 단짠 떡갈비까지 자꾸만 손이 가요 손이 가. 너무 우와 깨진다 오. 깔끔한 끝맛에 대통술로 식사 마무리. 윤기 좔좔 재침도 좔좔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자연 환경과 기술력 농부들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최상의 밥맛 밥도둑들이 훔치고 싶은 보석 같은 명품 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밥 한 톨까지도. 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심리 방역사 힘내소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우리의 답답함이 늘어나는 만큼 여행 업계의 한숨도 깊어마진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자신만의 뚜렷한 여행 철학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청년 사업가를 만나러 갑니다. 대전시 대동에 위치한 작은 여행사를 찾아갑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특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이곳에 있다는데요. 방이 3개가 있는데 어디지? 계세요? 이쪽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내소입니다. 힘내소. 누가 대표님? 예, 저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2019년 여행사를 창업한 박진석 대표입니다. 상상하기로는 벽에 상품들, 여행 프로그램들 많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스피커, 메가폰도 있고, 깃발들도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조금 휑하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여행사는 기존의 여행사들과 조금 차별화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디를 내보내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역으로 사람을 모셔오고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지역을 둘러보면서 지역의 가치를 알려나가는 공정여행이라고 해서 그냥 흔하게 지나다니는 그런 골목이라던가 아니면 평소에 자주 보던 그런 공간들 자체도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 오냐에 따라서 그 지역은 새로운 여행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여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의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상에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서 낯선 동네의 새로움을 느끼며 즐기는 것을 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석 대표가 생각하는 여행은 어떤 것일까요? 직접 두 발로 누벼봐야겠죠. 옛 관사촌이 있던 소재동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풍경이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외갓집이 이런 골목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좁지만 사실 여기서 축구하고 야구하고 할 거 다 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여기서 항상 숨바꼭질 하고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깡통차기라고 해가지고 깡통을 그 바닥에 놓고 술래가 깡통을 차고서 숨고서 친구들하고 신나게 뛰어놀았던 그런 골목이 있는 이곳을 아직도 옛 추억을 가지고 있죠. 어릴 때는 그렇게 넓어 보였던 골목인데 이제는 와보면 또 상당히 좁고 작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는 사람이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이다 보니까 좀 이제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옛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소재동과 대동을 중심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 누구보다 이 동네를 잘 알고 있기에 프로그램도 지역 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행 프로그램들은 오전에 시작을 하다 보면 여기 사셨던 분들이 밤늦게 들어와서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 낮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그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오후 4시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지역에 여행을 왔으면 지역에서 다양한 소비 활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소비 활동을 일으키기가 오후 시간대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러 오후에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숨겨진 보물 같은 장소를 발견하기도 하죠. 여기 가정집이네요. 옛날 아버님이 사셨던 그런 집을 실제 개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여기 사시던 집을 카페로 다시 만드신 거예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힘내sob니다. 주택을 개조해 만든 카페답게 군데군데 집의 역사가 흔적처럼 남아있는데요.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장의 마음씨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골목을 쭉 올라오면서도 설마 했는데 진짜 카페가 있네요. 네, 여기가 골목이 조금 깊어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은 힘들게 찾아오셔도 또 만족하시고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골목이 언덕길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치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카페 창밖으로 소재동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래된 골목은 대전의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자 주민들에게는 고향으로 상징될 만큼 애틋한 공간인데요. 사장님에게도 이 동네는 많은 추억을 품고 있는 애정어린 장소입니다. 해마다 와서 고향을 보고 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저도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건 아쉽죠. 그리고 친구들이 여기 오기도 하는데 여기 누구네 집 여기 누구네 집 하면서 옛날 추억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세대에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봅니다.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증기기관차가 저희를 향해 칙칙폭폭 달려오지 않겠어요? 음료를 기차가 배달해 주더라고요. 색다르죠? 오호, 야, 어머, 이 웬일이에요 이게? 여행의 재미라는 건 사실 이렇게 소소한 곳에서 느낄 때가 많잖아요. 탁 트인 소재동 풍경 눈앞에 두고 시원한 음료 마시니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힐링했습니다. 올라와서 전망도 좋고 또 이 음료가 기차가 배달해준 특별한 음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재밌어 하겠어요.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왔다가 기차가 배달하는 거 보고서 다들 이제 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하고 되게 즐거움을 가득 안고 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이 아름다운 풍경들, 이 특별함들을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근데 내년에도 만약에 오시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말 항상 드리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공간이 돼서 제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빨리 와서 눈으로 많이 담아놔야겠네요. 저도 이제 눈으로 보고. 자, 힘내서 너도 봐. 자, 보세요. 보세요. 아우. 이번에는 뚝방길을 건너 대동으로 넘어갑니다. 서재동이 빈티지 감성이라면 대동은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멋이 있는 동네죠. 또 여행자라면 관심 가질 만한 상점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힘내서. 여행 가면 기념품 사서 주변에 선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이곳에선 대전을 상징하는 젊은 감각의 굿즈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상품들이 많이 나가요? 여기 이제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은 확실히 이제 대전을 소재로 한 그런 관광 그 제품들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전의 상징물들을 가지고 만든 상품들을 많이 사가세요. 갑자기 이거는 대전의 굿즈로 어떨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얘 어떤가요? 힘내서. 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유쾌한 여정을 이어가 볼까요? 대동을 즐기는 방법, 바로 이 지도에 담겨 있는데요. 낮지도도 있고 뒤에는 또 밤지도예요? 예, 맞아요. 이거는 두 가지 컨셉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낮에도 하늘공원이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오고 벽화도 때문에 찾아오긴 하는데 밤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왔을 때 주민분들한테 피해를 덜 갈 수 있는 동선들을 체크를 해서 낮과 밤에 그 별도의 이동 동선을 나타내는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관광의 혜택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박진석 대표의 여행 철학 이해되시나요? 오늘 여행의 활용 점정을 찍을 마지막 장소, 사랑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연애바입니다.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대전의 노을 맛집인데요. 하늘을 제대로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빨갛게 이제 좌우가 물들기 시작하네요. 예, 이제 점점 시간 한 5분 이내에 어떻게 보면 대전을 수놓는 그런 아름다운 해넘이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산 너머로 모습을 감추는 태양. 이렇게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힘내서 고맙어요, 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둘러본 소재동 대동만 하더라도 매력이 정말 넘치는 곳인데요. 소재동의 매력은 뭔가요? 오래된 골목과 트렌디한 먹거리, 카페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대동의 매력은요? 대동은 대동 벽화마을이 있고 또 하늘공원이 있어서 대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공정 여행으로 대전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세요. 지역민이 살아온 삶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 지역민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그곳에서 숨은 매력을 발견해가는 공정여행. 여행 문화를 바꾸고 지역 경제를 살릴 대안입니다. 공정여행 업계 모두 힘내소! (5월은) 푸르구나. 그럼 (6월은) 네,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 평온한 오늘을 지키기 위해 척박한 땅 만주로 떠나 있던 독립운동가들. 올해는 만주 망명 11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의 얼이 살아있는 안동에서 그날의 숨소리까지 전해드립니다. 경술년인 1910년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경북의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만주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오늘
만주망명과 만주에서 치열하게 펼친 독립운동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에서요. 평화로워 보이는 오늘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으로 맞바꾼 조국의 해방. 전국 16,000여 명의 독립유공자 중 안동에서 배출한 독립유공자는 372명.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까지 합쳐 약 1,0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 안동인데요. 항일 정신과 독립운동의 오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세계 독립운동 이뜸이 경북의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그리고 그 뜻을 이어나오자 201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51년 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경북 독립운동가들의 그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양반의 도시 안동이라지만 독립운동 앞에서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조국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51년 독립운동사의 첫 출발부터 끝까지 함께 걸어온 많은 사람들, 전시를 통해 뜻깊은 걸음을 함께 해봅니다. 그런데 이곳 안동의 독립운동 기념관이 자리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기념관이 그 자리한 곳은 그 내한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1907년 애국 개몽운동의 산실인 협동학교가 설립되었고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1911년에 이 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단체로 망명을 했습니다. 양반의 도시, 유교의 도시, 어찌 보면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도시 안동. 대의 명분을 중시하던 고든 심지는 곧 내 나라를 지키려는 붉은 충정으로 피어나 독립운동사의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1910년 끝내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지역 내 독립운동가들은 국경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11년 삶의 터전이던 안동을 등지고 척박하고 거친 땅 만주로 향해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마련합니다. 퇴계 이황에서부터 시작된 항맥을 계승한 안동 유림. 1894년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인 갑오 의병이 일어난 곳. 현재 안동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옛 안동 향교를 비롯해 3대에 걸쳐 11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임청각까지. 이렇듯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안동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세계 독립운동의 으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들 이상용 선생님의 생가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네. 임청각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청각은 우리나라의 건축물 가운데서는 민간 가구가 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고 구묘도 가장 큰 집입니다. 집도 아름답지만은 이 집에 사셨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집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의 어리 서려 있는 임청각. 이곳은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석주 선생의 증손이신 이항쟁 선생은 조국 해방을 위해 만주로 떠난 분들을 혁신 유림이라 부릅니다. 과거의 선비가 신주를 묻어버린다 그러는 거는 보통 결심 가지고 하지는 못하죠. 나라 없는 데 신주만 지킬 수 없다. 1910년 이제 일제가 이 조선을 강점하자 모든 재산을 팔아서 만주로 독립운동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수 선생님이 단순히 독립운동을 어디 일제와 막 총칼 들고 싸운 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 어려웠던 우리 민족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합해서 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석주 선생님은 지금도 그 사상이나 그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고 일제에 의해 나라를 강점당하자 여생을 마무리할 나이 54세에 떠난 고난의 길 만주망명. 이상윤 선생을 비롯해 백하 김대락 선생, 일송 김동삼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정착한 삼원포 일대는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한족회 등이 들어선 만주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이 99칸 임청각의 영광이 다시 복원된다는 제가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선생님. 임청각의 그 선비 정신이 새롭게 살아나고 석주 선생님의 독립운동 정신이 새롭게 재조명되는, 그래서 앞으로 이 임청각이 국민들이 함께 와서
이 석주 선생의 그 독립 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된 발로 가시밭길을 꿋꿋이 걸어온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지금 석주 선생이 바라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척박했던 땅 만주로 거침없이 나간 독립운동가들. 110년이 지난 지금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느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독립운동에 으뜸 경상북도에서 고난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을 주제로 만주망명 110주년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올해 이제 만주망명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0년 전에 그 살해인은 매서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만주로 망명하여 이 독립운동을 이끈 경북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치열했던 이 만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마련된 기획전입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여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400년이 된 종과 임청각과 맞바꾼 신흥 강습소의 설립. 훗날 신흥무건학교는 총 3,5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하며 무장 독립운동의 주축이 됩니다. 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이 당시 사용하던 책과 사진, 총까지 있는데 이거 진짜 독립군들이 쓰던 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그 의병부터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무기들을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볼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무기 같은 전시뿐만 아니라 백화 김대락 선생의 일기, 그러니까 만주로 가면서 썼던 망명일기입니다. 권오원 선생의 어머니였던 의성 김 씨가 직접 쓴 망명 한글 가사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석주 이상영 선생의 손자 며느리였던 이허원 선생이 썼던 회포, 아직도 내기엔 서간도 바람소리가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 좋은 세상 되거든 다시 돌아오리라. 조국을 빼앗긴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척박한 만주로 떠나 독립의 싹을 키워낸 역사의 무게. 특히 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에 있는 계시는 분들이 또 만주로 또 망명을 가신 110주년이라고 하니까 그런 또 역사적인 무게감을 지금 후대로서 한번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대손손 이런 정신을 잘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며 고향 안동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픈 만주 망명의 역사. 모든 것을 버린 채 조국의 광복을 위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척박한 땅 만주 삼원포에서 독립운동의 기지로 우뚝 서기까지 길었던 110년의 고생을 이제야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떠났던 고난의 길 만주 망명. 올해로 꼭 110주년 되는 해입니다. 목숨 바쳐 지켜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소중한 오늘 잘 살아내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제주바다, 이처럼 이 제주바다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힐링이 된다, 너무나 많은데요. 자, 그런데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바라보면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에 놓여 있는 해양 쓰레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더욱더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바다 지킴이 분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제주의 바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졌다는 김영리 바다를 찾았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주인분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비치클린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아, 참가자분이셨구나. 네. 근데 여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비치클린 하려고 조끼랑 장갑이랑 집게 가지러 왔어요. 오,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물품만 빌려서 가는 건가요? 네, 미리 문자로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가 챙겨서 가서.
이곳은 세이브 제주바다라는 봉사단체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비치 클린 센터입니다.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한 봉사자들은 이곳에서 청소 도구를 대여하고 바다 정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8년 첫 비치 클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봉사자들이 바다 환경 정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세요. 네. 많이 주우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네. 어느 정도 아이고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 어머니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저도 많이 나왔어요. 그건 아닌데. 세상에.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정화 활동 하다 보니까 어떤 심정이세요? 되게 깨끗해 보였는데 막상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도 엄청 많고. 어머니 네. 막상 해보시니까 또 오늘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정화 활동을. 네.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은 좋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재활용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준 쓰레기 중에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종이도 있고 끈 있고 스티로폴 같은 것도 많이 껴있더라고요, 바위에. 네네. 네.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힘들어도 뭐 딸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 네. 너무 행복해요. 되게 특별한 여행을 보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네네. 네. 그동안 세이브 제주바다 운영진들은 제주 전역을 돌며 해안가를 청소해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면서 이곳 김영리에서만 4인 이하만 신청을 받아 나 혼자 한다 비치 클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 참여 인원수를 문자로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사실 원래는 월 4회 정도 주말에 이제 단체 비치 클린을 진행했었거든요. 이제 제주 전역을 돌면서 이제 더럽다고 이제 제보를 받은 해변이나 해안가에 가서 쓰레기를 줍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이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작년 처음 6개월을 이제 아예 잠정적으로 중단을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해양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비치클린 센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4인 이하로 이제 참여할 수 있고 이제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무인 센터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발리 여행 중에 서핑을 하다가 바다에 넘쳐나는 쓰레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한주영 씨. 이후 고향에 돌아와 세이브 제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막 많은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이제 서핑을 좀 해요. 그래서 서핑을 하면서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다른 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만 비치 클린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데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싶어 하셔서 그럼 한 달에 2번 할까? 그렇게 했다가 3번, 4번 이렇게 되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봉사단체를 친구랑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야, 너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있어. 너가 매일 비치 클린을 하고 너가 매일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올릴 때마다 나도 이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야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지만 한번 주워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한 번 더 페트병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 라고 메시지가 오거나 할 때 그것보다 뿌듯한 건 없죠. 이번에는 친환경 소품샵을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군용 텐트와 폐의류, 폐가죽, 현수막, 버려진 캔버스 등 다양한 소재로 업사이클링한 옷과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다 해양 폐기물을 이용한 체험 키트도 마련돼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이용하는 비치코밍 제품에 조금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플라스틱,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굉장히 많거든요. 모래톱에 많죠. 가보면. 네. 그런 것들을 주워서 여기 유리볼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바다를 직접 가서 주워봤거든요. 네. 한 1평방미터 정도를 청소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 하나를 네, 만들기 예, 위해서. 요거 하나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이 그 정도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폐그물 열쇠고 이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달리는 요 테슬에 있는 이 실이 평소에는 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저는 바다에 떠밀려온 폐 어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어쩐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어요. 이 카페의 대표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통계로 보면 제주도 쓰레기 배출량이 전국 1위입니다. 예, 평균치가 평균이 1이면 제주도는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2입니다. 예,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도민이 70만도 안 되는데 전국 서울보다도 높고 부산보다도 높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이유는 뭐냐? 도민보다는 1,500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돼서 여기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제주 바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바다에서 흘러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해양 쓰레기와 사람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편리함보다 불편함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잡아보려 해도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속 맞은 것처럼. 여러분, 살면서 절망적인 순간이 올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위로받으시나요? 저는 음악과 함께 위로받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힘든 시련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유방암 3기 말로 유방암 수술을 했고요. 암투병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노래로 희망의 꽃을 피우는 아주 특별한 합창단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충주 수안보입니다. 얼마 전 문을 연 병원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합창단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병원 로비에서 연주팀이 한창 리허설 준비 중.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합창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길래 환자복을 입은 채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특별한 합창단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이곳 찾아왔거든요. 네. 어떤 특별함을 가진 합창단인가요? 저희 합창단은 전체가 지휘자부터 그리고 단원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다가 암환으로 구성된 그런 합창단입니다. 지휘자를 포함해 단원 모두가 암 환자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입니다. 암투병이라는 힘든 상황에 있으면서도 함께 희망을 노래하는 특별한 단원들이 모인 합창단이랍니다. 공연을 앞두고 악보를 보며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 단원들을 만나봅니다. 지휘자님께서 단원분들이 다 암환우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아니, 믿기지가 않아요.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네, 어떤 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저는 좀 일찍 위암 수술 받고 20년 투병하다가 또 유방암도 알았습니다. 지금 계속 투병 중이신 거고 치료 받고 계시는 거예요? 단원들 모두 암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환자들. 다양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요. 암 투병 중에 합창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작년 11월 달에 합류했어요. 일단은 단원끼리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요. 공감하면서 오는 힐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찬양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리고 언제 우리 연습해요 하고 맨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시는 모습에 저조차도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아프신 환우들이나 암 환자들도 절망 속에서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노천탕에 들어가 계시는데 저도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떤 암 환자분이신지. 저는요. 14년 전에 유방암 3기 말로 유방암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췌장암 수술은 6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암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들어가신 계기가 있으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나를 보면서 조금 희망을 얻고 이렇게 복음 증거도 할 수 있으니 좋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경희 씨를 비롯한 합창 단원들은 암이라는 절망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경희 합창 단원은 치매 노인을 위한 돌봄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정 엄마 아버지 앞에서 제가 재롱 떤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아유 이런 재간둥이는 어디서 왔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인생이 비록 100년을 산다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유방암, 폐암, 또 뭐 혈액암 환자분들도 계셨고 또 완치되신 분들도 있고 현재 또 투병 중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합창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암 환우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암 관리에. 그래서 굉장히 정말 뜻깊은 좋은 분들이 좋은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창단을 이끄는 이열 지휘자 역시 암 투병 중. 저는 2017년도에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 보시면 전혀 암 환자 같지 않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 단원분들도 다 그 건강한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을 보고 좀 많은 좌절에 빠진 또 실망을 하신 그런 암 환우들이 또 환우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오늘은 암 환자로 구성된 CTS LA손 합창단의 공연이 있는 날. 의료진과 다른 공연팀의 무대가 진행되고 합창단의 차례가 가까워집니다. 이 곡을 다 같이 공감해서 잘 모르시지만 같이 마음속으로 영혼적으로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방암 작년에 1월달에 발견해서 수술은 7월달에 했어요. 7월달에. 이 일은 쉬워질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좀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암 환자 환우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찬양 가사도 그렇고 찬양하는 분들 모습을 통해서도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어떤 시간들을 지나오시고 또 어떤 아픔들을 지나오셨을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간을 딛고 저렇게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저도 행복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기쁘게 노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노래했으니까 모두들 절망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갖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함께라는 힘으로 절망을 이깁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LA손 합창단이었습니다.